전국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모인 촛불 시민들의 누적 수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촛불 시민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죠.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많이 보긴 했지만 사실은 옷에서부터 연설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정유라 사건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안간힘을 쓰고 살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자기 삶을 부정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런데 그 광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이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좀 본 게 아닐까. 결국은 그래서 1,000만까지 세계사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촛불하고는 좀 최근의 촛불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같은 것도 많고요. 네. 사실 다른 것도 많은데요. 네. 우선은 압도적인 규모가 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거라고 하면 그 미선이, 효순이 촛불에서부터 쭉 시작된 어떤 민주주의 열망들, 그걸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들, 이건 닮았고요. 다른 것,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경찰 버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떼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 그런 광경은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이거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숙제일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주로 사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뵙고 깜짝 놀랐는데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하셔가지고 체구도 굉장히 크실 줄 알았는데 영상에서 화면으로 보실 때 이렇게 약간 아담하신데 목소리가 너무 짱짱하시고 힘이 솟더라고요. 근데 또 현장 무대에서 특히 올라가서 그 촛불 이 장면을 보시면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무대에서 거기 모이신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날 물론 제가 사회를 보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3차 담화가 있고 나서 그때 얼마나 나오실지 사실 예상 못했는데, 그때 광화문에 160만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230만이 넘은 걸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분노감? 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결기?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여전히 눈에 선하고 무대 주변에 있었으니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던 탄핵 그 국회 가결 이후 집회, 뭐라고 할까, 뭘 얘기해도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들. 우리가 승리했다, 국민이 이겼다라는 그 자신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232만) 촛불이 좀 지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가장 급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살짝 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수가 조금씩 줄어든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찌됐건 한참 200만 이렇게 나올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여라도 촛불의 힘이 많이 빠져버린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주최 측이기 때문에 뭐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탄핵이 일단 가결된 순간 당연히 그 이전의 위기감과 달리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의 어떤 인용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저는 200, 300만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적인 숫자가 지금 줄어든다. 이래서 그 시민들의 열망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다만 너무 춥고 뭐 아이들 손잡고 나왔던 분들이 그 추위에 아이들 손잡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수적으로는 주춤해 보이지만 그 열망 자체가 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로 국민들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보수단체들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촛불 집회를 계속해서 폄훼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뭐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촛불 집회에 체제 반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색깔론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촛불이요. 체제를 반대하는 촛불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촛불이에요. 뭐냐? 박근혜 체제를 반대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가 혹자가 뭐 변질된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촛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이거든요. 그야말로 변질이니 뭐 체제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 촛불 자체를 아직도 파악 못하는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냥 이제 보셔도요. 소위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하는 저희는 비호 세력이라고 해요. 범죄 비호 세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의 집회랑 규모나 그 생기나 열망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걸 비교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구호도 너무 거칠게 나오고 있고요. 점점 이게 좀 격앙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부가 나서라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민주주의를 정말 하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차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 보도에서 돈을 어떻게 받고 나왔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목욕하면 5만 원, 유모차를 끌면 15만 원. 이게 이제 증명하는 바가 있는 거죠. 범죄 집단을 두둔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왔다는 의식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실을 정말 선동이고 그런 분들이 위험한 거죠. 그런 위험 속에서 지금 좀 비극적인 일도 있었던 거잖아요. 설 연휴에. 그래서 이런 갈등을 그만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뭐 예를 들면 정경련, 삼성 이런 모든 범죄 집단 돼선 안 되는 거죠. 이 시일가를 옹호하는 그런 범죄 집단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특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특히 극우 단체들을 정부가 직접 재벌들의 돈을 받아서 지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 극우 단체들의 집회가 점점 더 거세지는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궁지에 몰려서 더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진영을 보더라도 보수주의자들도 더 이상 그 부패한 세력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박근혜와 박근혜 공범자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안가한 힘을 쓰고 마지막 비명 지르는 수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럴 때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극우적 행동들, 극단적인 행동들을 멈추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시민사회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탄핵을 헌재가 인용하리라는 전제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대단히 믿음직해서는 솔직히 아니에요. 네, 그것은
국회도 국민을 보면서 탄핵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듯이 헌재도 여전히 국민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열망이 바로 박근혜 탄핵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걸 어긋나게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뭐 극우 집단, 범죄 비호 집단의 저런 집회처럼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공범자들의 정말 단발마가 굉장히 이렇게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지연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요. 뭐 대리인단 전원 사임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거고 증인을 또 대거 신청하고 이거는 최대한 지연시켜서 3월 이후에 어떻게든 기사 회생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로 주의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긴장을 절대 늦출 수 없는 거고 촛불 광장이 활활 여전히 타올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전제를 의심하진 않지만 주의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2월 탄핵, 네. 당장 탄핵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2월 촛불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계획하신 방향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구호를 중심으로 또 2월 촛불을 꾸려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즉각 퇴진, 2월 탄핵 네. 이렇게 분명하게 좀 외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슬금슬금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뭐 거침없이 드러내는데요. 황교안 총리는 적폐입니다. 그야말로 청산할 적폐고 공범자예요. 뭐 대선 주자에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체제, 박근혜 정권과 함께 물러나가야 될 이런 공범자들, 적폐 대상들을 분명하게 저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도 마땅히 구속 처벌되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2월 국회가 지금 뭐 주춤하는데요. 광장 민심이 이야기했던 개혁 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특권이 더 이상 용서되는 사회라면 안 된다. 공명정대한 사회여야 된다. 적어도 다른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2월 국회가 그런 개혁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광장이 어떻게 일상의 광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과 다른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거리의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확대되기 위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2월 18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할 겁니다. 네, 2017년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체육관에서 망친 민주주의, 체육관에서 찾자 뭐 이런 컨셉인데요. 네. 김재동 씨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같이 얘기할 개혁 과제 중심으로 토론을 해서 촛불 권리 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적어도 광장에서 이것만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2월 18일 그런 촛불 권리 선언을 위한 체육관 토론회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2월에는 무조건 탄핵이 돼야 된다. 3월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특권의 상징들이거든요. 정유라가 네 부모를 원망하라 그랬잖아요. 뭐 돈도 실력이라 그걸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재용이 구속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그러자면 2월 4일 날 2시에 서초동에서 지금 저희가 사전 집회를 대규모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광화문에서 있는 광화문 촛불 마땅히 오셔야겠죠. 2월 내내는 좀 바쁘게 움직여서 정말 꽃피는 3월이 오기 전에 박근혜 없는 좀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근혜가 없는 게 아니라 김기춘을 위시한 그런 공작 정치한 사람들,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네. 공안기구들 개혁해야 되고요. 정말 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걸 네.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주말마다 막 이렇게 LED, 앰프 보면서 이거 다 무슨 돈으로 하냐는데 여러분들 돈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광장에서 모금한 돈, 후원한 돈으로 하는데 지금 많이 쪼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후원 계좌 나가는데요.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3월 꼽히는 국민대잔치까지 힘있게 촛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